나는 지금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해온 K군. 그는 졸업 후에도 수년을 고시원에서 수험서를 파며 보냈으나 매번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올인했던 시험조차 실패로 끝난 어느 겨울. 그는 아무도 모르게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다. 좌절의 끝에서 시작한 사회생활이었지만 그는 맡은 업무에서 의외의 재미를 찾았고 하는 일마다 성과도 높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하는 상사들 모두 그에게 만족감을 드러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야지.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왔어? 그러나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K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신입사원으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가 목에 걸렸고 그럴 때마다 고시원에서 썩힌 수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다. 도대체 난 그 황금 같은 20대를 뭐하고 보낸 거지? 차라리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걸. 그랬으면 지금쯤 벌써 몇 년 차야.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데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K. 그러고 보면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그 빌어먹을 고시 때문이었다. 여자친구는 취업을 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죽어도 고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헤어짐의 이유가 되고 말았다. 만약 그때 취업을 했다면 여자친구와 결혼에 골인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K에게 고시를 준비했던 6년의 세월은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할 공백의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나긴 수험 생활을 통해 그는 집중력과 끈기와 근성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떨어져도 다시 도전했던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그는 뭐든 두려워하기보다 일단 부딪혀보자는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명한 사실은 그가 공부하며 섭렵한 무수한 지식이 그의 정신을 살찌웠다는 것이다. K는 강남의 큰 병원을 개업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내 대학 동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 친구는 어려운 환경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가며 의과대학을 어렵게 졸업했지만 지금은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병원 원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병원이 잘 되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소리가 똑같다. 진작 개업하지 않고 먼저 번 병원에서 월급 받으며 허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슈, 당신이 이제야 개업을 한 건 그전까지 당신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지. 그전에 개업했다면 이렇게 성공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먼저 번 병원에 있으면서 당신은 계속해서 실력과 경험을 쌓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려온 게지. 또 알게 모르게 병원 경영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했을 테고 마음의 준비도 했을 거잖아. 만일 5년 전에 당신이 개업한다고 했다면 은행에서 선뜻 그 큰 돈을 빌려줬겠소? 뭘 믿고? 그러니 시간을 허비했다는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하시구려. 나 역시 직장에서 독립해 병원을 개업한 경험이 있다. 8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곳에서 12년 동안 일했다.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니며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나 또한 사람인지라 억울하거나 그냥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입버릇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에이, 그냥 그만둬 버릴까 보다. 그러나 그 말은 직장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는 가운데 속이 상해 한숨처럼 내뱉는 말이었을 뿐 진짜 그만두겠다는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턴가 나의 내면을 두드리는 소리는 그만둘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듯 절실했다. 나는 항상 똑같은 생활에 지쳐 있었고 의사지만 공무원이기도 한 신분 때문에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들에 넌더리가 났다. 한편으론 환자를 보는 것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그 즈음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많은 환자를 의뢰받고 있었다. 나는 결국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일단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나니 나의 청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곳이 애틋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툴툴대며 다녔던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나는 그곳에 빚을 진 사람이다. 그곳의 12년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으니 말이다. 그렇게 고마움을 안고 나는 정든 직장을 떠났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돌이켜봐도 그때만큼 적기는 없었던 것 같다. 그 일로부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음을, 준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권태로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때때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닌지 초조해 한다.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닌데 더 나은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자신을 탓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 당신의 이성은 떠나라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주저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아직 주변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건 아닌지,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다시 한번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답은 당신 안에 있을 테니까. 현대인들은 권태를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직장이나 결혼 생활이 권태롭게 느껴지면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 더럭 겁을 낸다. 하지만 권태로움은 우리 인생의 한 조건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에 권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권태의 시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당신이 권태로워하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많은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하며 소화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권태로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즐겨라. 너무 오래가지만 않는다면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음을 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